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자,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초부터 차근차근한 영상들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여행사진 보증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보시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페 오셔가지고 여기 온라인 강의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보정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브릿지. 잠깐 브릿지라는 프로그램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릿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 아이콘에 구름 모양 비슷하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 구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글 백업 및 동기화 구글과 관련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름 모양,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뭔가 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도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시작도 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는데, 만약에 다운로드가 없는 경우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된 목록에 나오겠죠. 그때 나오는 이 프로그램, 이게 바로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브릿지라는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처음에 브릿지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정돈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넘기면 지금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키보드 화살표가 무슨 말인가, 키보드가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사진이 한 장 한 장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한 장씩 넘겨서 보기가 편해요. 편한데 왼쪽은 작은 화면으로 보고 이제 오른쪽에는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진을 점검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있어서 지금 언제 촬영했는지, 그리고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 어떤 F값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 기본으로 돼 있을 건데 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고 키워드도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만 보이게 할 수 있고, 여기 창을 충분히 크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화살표로 되어 있다 갑자기 이렇게 좌우 간격 벌려 이런 아이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옆으로 더 밀어놓고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화면이 작으면, 필름 스트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작으면 여기서 축소판 크기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작게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보기 편한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건 라이트룸을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이 아니라 포토샵을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이 사용을 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사진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 1, 컨트롤 2 이렇게 하면 별점도 줄 수 있고요.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별점도 줄 수 있고요. 키보드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로 했을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컨트롤 2, 컨트롤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컨트롤 키와 함께 하면 여기에 별점이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점이 이렇게 컨트롤, 만약에 예를 들어 4 하면 이렇게 별점이 부여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별표 1개 이상만 모아줘, 별표 2개 이상만 모아줘.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필터 지우기 하면 전체 사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뭐 여기서 포토샵을 넘기고 싶다 했을 때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더블 클릭,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포토샵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물론 이제 설정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설정에 따라서 지금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포토샵을 넘어가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미지 열기를 하면 여기서 바로 포토샵을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바로 포토샵 넘기기 전에 나왔던 아까 그 프로그램 있죠.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부분의 보정을 할 거예요. 이거 라이트룸하고 별개고, 하지만 라이트룸을 아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엄청 쉽고 빠르게 다시 뭐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이트룸 강좌라든지 방금 봤던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포토샵 본판에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보시면 카메라 로우, 지금 버전이 12.2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사항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시게 될 거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뭐 금방 익숙하게 하실 거예요. 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뭐 거의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행 사진을 가지고 제가 보정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브르 박물관 바깥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침에 갔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보통 이제 낮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가면 이렇게 뭐 해 뜰 시간 맞춰서 거기 갔고요. 그러면 사람 없게 아주 사람 없는 곳에서 쾌적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어둡게 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태양이 올라오고 있는 경우에 이걸 밝게 찍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생겨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지금 다 메타데이터 나오죠. 이거 스팟 측강 굳이 해가지고 밝게 찍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평가 측강으로 두고 노출 보정 없이 그냥 영인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니콘 카메라를 믿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데요.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어둡게 촬영이 되더라도 충분히 다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캐논도 마찬가지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밝게 촬영하는 것을 낮추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니콘이나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살짝 어둡게 찍어서 더 밝게 보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또 제가 또 차차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5172번 사진 제가 보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원본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그리고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온 이 프로그램 이름이 자,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 크게 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우리가 사진을 전반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기본 항목이에요. 기본 항목에서 색온도 색조 이용해서 자, 색온도 색조 이용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진 전반적인 분위기를 녹색을 준다거나 마젠타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온도가 색조를 만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기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자동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자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밝은 영역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어두운 영역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서 사진을 좀 더 밝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출을 좀 더 올려줄게요. 노출을 올려주면 하늘이 부분이 좀 정보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좀 더 낮춰줄게요. 근데 밝은 영역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좀 제한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라리 노출을 다시 낮춰놓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늘이 좀 이렇게 지금 뭔가가 느낌이 드라마틱한 느낌이 없죠.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안개현상색을 좀 올려줘요. 이렇게 안개현상색을 올려주면 하늘이 좀 더 많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대비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이 좀 대비가 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올려주고 이렇게 대비가 강한 느낌은
검정 계열을 이용해서 올려줘서 대비를 좀 더 사라지게 하면서 사진을 편안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활기 오채도를 조금씩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건데, 여기서 아무래도 건축물이니까 여기에 있는 외벽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게 명료도하고 텍스처도 살짝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조금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색온도로 사진의 느낌을 좀 바꿔볼 건데요. 굳이 뭐 색온도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색조 살짝, 마젠타 살짝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차적으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늘을 더 파랗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이게 지정된 조정 도구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이렇게 해서 채도 좀 올려주고요. 여기 부분에 붉은색 부분, 일출 부분에 채도도 살짝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조 선택해서 여기 색조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젠타가 살짝 도는 하늘이 좋아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면 뭐 크게 더 할 게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 포토샵으로 넘겨서, 자, 이미지 열기하면 포토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포토샵 넘긴 다음에 그럼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자, 이게 전 사진, 얘가 후 사진. 이미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봤더니 컬러 밸런스가 좀 너무 파란색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뭐 이거 보는 사람마다 색은 어차피 취향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뭐 이 정도 색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컨트롤 B를 해서 색상 변형 들어가서요. 여기서 파란색을 빼기 위해서 노란색을 살짝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첨가하고요. 마젠타 조금 더 주고 녹청 계열에서 붉은색을 좀 줘서 분위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아까보다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색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저는 액션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F9 키를 클릭하면, 여기 F9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얘가 리사이징이 됩니다. 이렇게 리사이징 돼서 아까 큰 사진은 큰 사진대로 폴더로 저장이 되고, 큰 사진 폴더로, 작은 사진은 작은 사진대로 저장이 되고, 또 낙관까지 같이 생겨서 낙관 있는 사진은 또 낙관 있는 사진별로 정리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정이 편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뭘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ACR을 통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작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이 작업한 게 싫어, 옛날의 원본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원본 돌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대기 4개짜리 모양 있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카메라로 기본값 하면 그 옛날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이미지 설정 클릭하면 다시 방금 보정했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정 작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진이 잘 되면 이것을 프리셋 형태로 저장을 보통 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셋,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게 프리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개찾기에서 제가 이렇게 절개찾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여행사진 보정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클릭만 해도 색이 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괜찮으면 이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페리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엘란 페리스 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걸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엘란 인더 트래블, 이게 아까 한 보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한 번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걸 해가지고 클릭해서 이미지 여기에서 조금 뭐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밝기 더 조절해서, 그래서 F9 누르면 또 저장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이 보정이 잘 됐다. 근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아까가 더 나은 것 같네요. 그쵸? 프리셋 만든 것보다. 왜냐하면 더 세부적으로 제가 조정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프리셋보다는 세부적으로 더 조정을 한 사진이 더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5172번 사진을 보정을 했죠. 그럼 5174번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클릭한 다음에 아까 그 사진하고 나는 똑같이 일단은 보정을 하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작대기 4개짜리 클릭하면 이전 변환이라는 게 있죠. 이전 변환을 클릭하면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밝기 조금 더 밝혀준다거나, 그렇죠? 어두운 영역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여 보면 나는 대비가 있는 사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비를 주시면 되고, 나는 좀 어두운 부분도 좀 밝게 좀 환하게 만들고 싶어 하면 어두운 영역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뭐 괜찮은 느낌의 사진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뭐 여기서 뭐 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미지 여기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밝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나중에 이건 보여드리고 그냥 F9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애들이라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100% 이게 100% 크기예요. 이미지 크기 일단은 줄이고 다시 언샷 마스크에서 샤프닝 주고, 이미지 크기 또 줄이고 언샷 마스크 주고, 이미지 크기 줄이고 언샷 마스크 주고, 그리고 낙관 불로 와서 이렇게 낙관 넣는 작업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이제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게 이 사항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거의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5182번 사진, 자, ACR에서 불러와서 이전 변환 가보겠습니다. 이전 변환 됐죠. 아까 뭐 비슷하니까 뭐 크게 손볼 게 없죠. 그리고 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점점 이제 하이라이터가 생기기 시작하죠. 태양이 올라오면서 하이라이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둡게 찍은 거예요, 원본 자체를. 자, 뭐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뭐 더 할 게 없어요. 어두운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냥 밝은 느낌이 좋은 것 같고, 이 사진 같은 일부러 제가 이제 여기는 좀 밝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넘겨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F9 클릭하고요. 마찬가지 5183번 사진 한 다음에 역시 여기 클릭해서 이전 변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사진이 많이 달라지는지. 원래 기본값은 뭐였어? 원래 기본값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아까 뭐 대략적으로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다시 LR 기본값 돌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동 한번 클릭하고요. 자동만 클릭해도 이렇게 하늘 살죠. 하늘 산 상태에서 제가 밝기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다시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날아갑니다. 이때 밝은 영역을 낮춰요. 밝은 영역이, 자, 밝은 영역 잘 보시면 이게 하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낮춰주면 하늘이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 계열 좀 올려서 지금 여기에 건축물들이 안부 쪽이 좀 살아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활기하고 채도를 올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본값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변하지 않죠. 제가 지금 여기 부분을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안개현상 제거하고 명료도 텍스처.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 대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0으로 모두 오게 됩니다. 자, 했을 때 보세요. 이것만 다 0으로 만들어도 사진이 갑자기 힘이 쭉 빠지죠. 자, 뭔가 하면 안개현상 제거, 안개현상 제거 이렇게 올려주니까 훨씬 더 대비가 들어가고 하늘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 부분 하늘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안개현상 제거는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안개현상 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 안개현상 제거가 라이트룸에서는 디헤이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링크 그려드릴게요. 위쪽에 링크 보시면 디헤이즈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뒀으니까 강좌 후반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부 말고 후반부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료도는 전반적으로 대비도 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주죠. 그래서 질감도 살아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도 올려주고요. 자, 명료도는 좀 더 이렇게 가는 선이 아닌 굵은 선 위주로 그러면 텍스처는 가는 선 위주예요.
그래서 텍스처 올려주면 가능성들이 훨씬 더 살아나는, 자, 많이 올리면 되게 이상하죠? 뭐가 그치고 사진이 깨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명료도 텍스처 조금 더 올려주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열기하고 다시 F9 눌러서 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욕심 낸다 그러면 하늘을 더 붉게 하고 뭐 하늘 더 파랗게 하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오늘 강좌보다는 다음 강좌에서 또 다시 한번, 강좌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은, 다음에 강좌에서 좀 제대로 더 한번 더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재밌을 것 같아요. 5345번 사진, 5345번 사진.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프리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프리셋. 자, 여기 보시면 초콜릿이라는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초코 인 페리스 이게 만든 게 있는데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자, 두 가지 만드는데 이 아래쪽 사진 이렇게 쓰니까 어떤가요? 뭐 되게 분위기가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사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진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사진에다가 이렇게 색감 입혀가지고 또 뭐 약간 뭐 있어 보이는 뭔가 필름 느낌의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열기에서 이렇게 리사이즈해서 낙관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ACR에서 불러와 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노출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은 뭐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할 거야. 자,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더 하게 된 게 뭔가 하면 뭐 크게 없죠. 이제 이런 부분을 만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채도 조절하고 색조 조절하고 채도하고 색조를 조절했죠. 이게 HSL이라는 곳에서. 자, HS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제가 라이트룸 강좌에서 여기 HSL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뭐냐? 뭔지 아세요? 여기 모던이라는 걸 쓴 거죠. 프로필. 이것은 지금 우리 ACR 하고 있으니까 ACR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다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네모난 거 4개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다 있어요. 자, 여기서 모던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8번째 걸 사용한 거야. 자, 보시면 뭐 이거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죠? 여기서 모던 8번째 거 사용했더니 딱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프리셋 관련해서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프리셋들은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프리셋도 사용하시는 법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앨런 작가였습니다.